네, 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칭찬, 독서, 운동, 어떤 상황이든 멘탈 잘 지키셔야 돼요. 오랜만에 돌아온 이은경이고요. 매주 월요일 아침 9시에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못 본 사이에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다들 공감하시죠? 네,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더 증가할 것 같아요. 그쵸? 2차 대유행이 온다라는 느낌, 글쎄 섣부를지도 모르겠지만 심상치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개학, 또 3분의 2로 개학 일수가 늘어났던 상황에서 다시 원점이 되었고요. 또 일부 학교들은 전면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고, 네, 우리 3월 개학을 앞두고 많이 불안하고 많이 확산되었던 그때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서 참, 네. 참, 이렇게 아이들한테도 미안한 마음, 아이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그런 상황이었고, 주변에 보면 학교 간다고 기뻐했다가, 기대했다가, 네, 실망하는 친구들 많다는 얘기 듣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들도, 불안감 되게 크시죠?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이제 학교가 정상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면 아이들이 그간 잘 따라가지 못했던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어느 정도는 그 격차가 해소가 될 것이다. 결손이 공백이 메워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요. 그 기대가 한풀 꺾여버린 상황. 네. 좀 실망스럽고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막막함이 드실 거예요. 네, 멘탈을 지키셔야 돼요. 지키는 방법 뭘까요? 네, 아예 혼자 공부를 시작하셔야 돼요. 홍공의 시대가 왔습니다. 봐야 흐로. 나쁜 걸까요? 코로나는 나쁘죠. 홍공의 시대, 이제 혼자 공부를 시도하고 습관으로 만들고 그걸 가지고 남은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은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 아이들이 했어야만 되는 공부예요. 도움을 받을 곳이 적다는 게 문제인데요. 안전을 담보로 해서 도움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쵸? 생명과 직결된 문제예요. 특히 면역력이 낮은 우리 아이들은. 그렇다면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빠르게 멘탈을 진정을 시키고 네, 혼자 공부라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이번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공부는 초등에서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이랑 거의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고 아이가 혼자 공부를 한다고 해서 항상 방 안에 혼자 두라는 게 아니고요. 공부할 과목들과 계획들, 시간들 이런 것들을 스스로 결정하게 하면서 그 결과까지도 아이가 온전히 책임을 지고 그걸 가지고 결과를 바탕으로 또 다음 계획을 수립해 보는 거. 이것이 아이가 하는 혼자 공부, 자기주도 학습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틀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요, 하면 너무 좋은 이유가 어차피 아이가 했어야 되는 공부의 어떤 그 가장 멋진 그림, 네, 가장 도달하고 싶었던 그림이 맞아요. 우리가 그간 자유롭게 학교를 다니고 학원을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혼자 공부라는 걸 시도해 볼 생각을 못 했을 뿐이에요. 실은 아무리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서 학교와 학원을 자유롭게 갈 수 있고 사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늘 수업에 의존하는 공부를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요. 결국 지향해야 할 곳은 혼자 공부였단 말이죠. 네, 제가 얼마 전에 가짜 공부와 진짜 공부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뭔가 보여지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누가 나에게 가르쳐주는 알려주는 걸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건 가짜 공부라고 했어요. 진짜 공부는 아시죠? 네, 내가 그걸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새롭게 들은 내용을 나 스스로 이해하고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든 후에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걸 설명할 수 있고 글로 적을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공부라고 했잖아요. 그 진짜 공부를 향해서 가는 방법이 혼자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코로나가 갑자기 악화되던지, 네, 좀 괜찮아지던지 상관없이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상관없이 꾸준하게 혼자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을 일단 만들어 놓으셔야
이렇게 외부적인 상황에서 심하게 기복이 생기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학원 잘 다니던 아이들 다시 학원을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되시죠? 그쵸? 네. 우리 집에 오시던 학습지 선생님 그만 오시라고 해야 되나 또 걱정되시죠? 소규모로 그룹 수업을 받고 있던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그룹 안에서 또 누구의 엄마가 어느 교회를 다닌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너무 마음이 막 진정이 안 되실 거예요. 그쵸? 지금 당장 뭐 누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도 아닌데 누가 누구로부터 어떻게 감염되는지 알 수가 없는 지금 상황에서 이 불안함으로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보다는요, 빠르게 네, 지금 상황을 인정하고 직시하고 아이의 혼자 공부를 시도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아이가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하나요? 혼자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아이가 혼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 과목별로 많은 것들을 영상으로 준비해서 지금까지 정말 달리듯이 부지런히 올려드렸던 게, 네, 일단은 초등 모든 과목을 한 번은 다 짚고 싶었고요. 제가 아는 모든 방법, 혼자 공부를 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방법들을 네, 매일 공유를 해드렸던 이유가, 여기에서 뭔가 그래도 뒤지다 보면은요, 도움이 될 만한 소스들을 얻으실 수 있도록 일단은 알고 있는 많은 정보들을 다 올려두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 영상을 뒤지세요. 뒤져가지고 도움이 되겠다, 혹시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다 생각되는 것들을요, 하나씩 다 보시면서 틀을 만드셔야 돼요. 네. 매일 공부하는 습관이요, 그대로 이어지면 그게 혼자 공부로 발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훨씬 체계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다만 눈에 보여지는 것이 그날이 그날인 것 같고 부모의 불안한 눈으로 보기에는 빠른 성장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쵸? 그런데 아이들은 정말 날마다 성장을 하고 있고, 부모의 한마디 한마디, 적절하게 주어지는 피드백 하나하나가 아이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을 만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요한 시기예요. 이 중요한 시기에 코로나 뉴스를 보면서 우울해진 마음으로 아이한테 소리를 지르려고 하기보다는요, 아이가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을 바탕으로 혼자 뭐라도 연산부터 일기 쓰는 거, 교과서 읽기, 네, 그리고 영어책 읽기, 한글책 읽기, 매생이 클럽 글쓰기, 매생이 클럽이 아니라면 일기라도 한 편 쓰기, 이런 것들을 하나 혼자 힘으로 해보는 그 성취, 그걸로 이제 완벽하진 않지만 혼자 공부라는 걸 경험하게 되고 시작하게 되고, 결국에는 네, 이렇게 해야 진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아이를 믿으세요. 네. 해본 경험이 없어서 못하는 거고요. 힘들 때 그냥 포기하고 학원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나아갈 힘이 없을 뿐인 거예요. 어차피 엄청 좋은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위기가 우리한테는 혼자 공부라는 기회로 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엄청 좋은 거예요. 결국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공부한 아이들이요, 초등에서 이렇게 혼자 공부해보고 자기 스스로 계획을 짜보고 자기가 했던 공부를 평가해보고 그 결과를 얻어봤던 친구들이요, 중학교에 가든 고등학교에 가든 뭘 해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지금 이제 상황상 학원을 가야만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벌이 때문에, 네, 또 할머니가 봐주시기 때문에 도저히 혼자 컨트롤이 되지 않고 저학년이라 공부 경험이 한 번도 없어서 학원을 계속 의존하고 있던 친구들이라면 정말 어쩔 수 없지만, 네, 이렇게 안전을 담보로, 그리고 엄마의 불안함을 이유로, 네, 그렇게 무리하게 외부 수업에 의존하는 불안한 상황은 지속하지 않기를 바래요. 진심으로. 어차피 초등 때는 학원이 답이 아니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어쩔 수 없이 내가 학원을 잠시 쉬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이참에 혼자 공부 한번 시도해보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파이팅 있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네. 가장 조심하셔야 될 거, 지금 상황에서 가장 먼저 아이를 점검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두 가지예요. 아이랑 대화를 자주 하셔야 돼요. 공부에 관한 대화가 자연스러워야 돼요. 뭐 우리가 날마다 아이를 보면서 사랑해 이렇게는 못해도요, 공부에 관해서 대화를 나눌 때 고성이 오고 간다거나, 네,
말만 꺼내면 짜증을 내는 상황을 조금 이렇게 긍정적으로 돌리셔야 돼요. 이걸 좀 신경을 쓰세요. 이제 공부에 관해서는요, 아이랑 학원 선생님, 아이랑 학교 선생님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이가 공부에 대해서 답답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이에요. 초등 시기에. 그렇다면 부모님과 공부에 관한 대화가 점점 더 긍정적이고 좀 약간 핑크빛, 네, 괜찮은 이야기, 꺼내도 별일 나지 않는 이야기가 돼야 돼요. 막 꺼내기만 하면 고성이 오고 가고, 꺼냈다가 또 싸우고 막 화가 나가지고 애도 속상하고 애는 울고 막 엄마는 막 분이 안 풀리고, 공부에 관한 대화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공부에 관한 대화가 좀 기분 좋게도 끝나는 경험을 계속 한 번씩 한 번씩 만들어 가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네, 컴퓨터, 유튜브, 스마트폰, IT 기기, 게임 통제하세요. 통제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네, 우리 온라인 개학이 시작이 되면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무너진 포인트가 바로 그거죠. 예. 유튜브 링크를 보고, 선생님이 올려주신 유튜브를 보고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 영상이 끝났는데 그 영상으로 끝나지 않는 거죠. 그 밑에 다른 추천 영상들을 마구 클릭을 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유튜브를 마구 타고 들어가고 있다거나, 집에서 하루 종일 심심하다는 이유로 게임을 잠깐 하라고 시켜줬는데 그 게임이 막 1시간, 2시간이 되고, 또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온라인 학습을 듣는 것처럼 보이더니 수업은 대략 듣고 수업을 틀어놓기만 하고 딴짓을 하거나, 네, 수업을 막 그거 스크롤 쫙 당기는 거 있죠. 그래서 출석률 막 100% 만들어 놓고, 애들 빨라요. 그런 거 우리 원래 어른들만 하는 짓이었잖아요. 그죠? 애들 더 잘 알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언젠가 그런 걸 하는 걸 본 적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확 해놓고 이제 거짓으로 출석 체크를 한다거나 과제율을 높여놓고 막 이런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거예요. 저도 봤어요. 네, 저희 집에서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면서, 온라인 등교를 병행을 하게 되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호소하시는 가장 큰 문제점, 아이가 컴퓨터가 절제가 안 돼요. 아이가 유튜브 절제가 안 되고 게임이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 온라인 수업 탓이에요. 예, 시작은 온라인 수업이 맞아요. 그런데 아이의 그 컴퓨터 사용 시간, 하기로 했던 스마트폰 사용 시간, 하기로 했던 게임 시간을 통제해야 되는 건 부모의 몫이에요. 그건 부모랑 아이 간의 대화를 통해서 약속을 정하고, 그 약속을 지켰을 때의 보상과 지키지 않았을 때의 훈육이 적절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통제를 하셔야 돼요. 아이가 게임을 3시간이나 해요. 미치겠어요. 라고 말씀하시죠. 3시간 동안 게임을 하게 만든 건 부모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까지 하게 두지 말으셨어야 돼요. 네, 좀 속상하시더라도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오랜만에 나타나서 잔소리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저는 이제 아직 교사 모임에 많이 속해 있어요. 원래 몸담고 있던 교사 모임에 제가 뭐 그만뒀다고 당장 탈퇴하는 건 아니죠. 그 모임에서 선생님들과 카톡으로 또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이 컴퓨터 보는 시간이 정말 많이 늘었더라. 그리고 실제로 학습 격차가 있다. 개학을 해보니까 느껴졌다. 그리고 애가 하루에 게임을 10시간도 넘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호소하는 학부모님들이 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10시간 이상 게임을 했다는 건요, 10시간 이상 게임을 하게 두셨다는 거예요. 그쵸? 부모가 정말 아이에게 더 이상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서 적절하게 훈육을 하는 거, 그거 부모의 책임이에요. 의무이자 권리예요. 하셔야 돼요. 아이가 어떤 행동, 안 되는 행동을 하는데 그걸 어쩌지 못해서 쩔쩔매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야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지금 아이가 하루에 게임을 3시간 이상, 4시간 이상 매일매일 하고 있다. 그게 뭐냐면 매 끼니마다 밥에다가, 밥그릇에다가 밥이 아니라 설탕을 한 그릇 퍼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 놓고 반찬이랑 골고루 맛있게 먹어 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아이한테 독이 되는 게 분명해요. 그렇게 쌓인 시간 결코 줄어들지 않죠. 늘어날 거예요. 그럴 거 뻔히 알면서 아이를 혼내면 짜증을 낼까봐, 화를 낼까봐, 싸움이 될까봐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걸 하셔야 공부를 하든 말든이에요.
예, 물론 잘 되고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아이의 생활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 모르고 아이의 생활 습관이 공부 습관으로 연결이 되고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불안함에 아이를 다시 잡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면, 그렇다면 일단 컴퓨터 사용 시간과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 사용 규칙 정하세요. 정하셔서 제한하시고요. 안 지켰을 때 혼내세요. 짜증을 내도 혼을 내야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알려줘야 돼요. 초등 시기는요, 그런 시기예요. 그 역할을 부모가 하셔야 돼요. 기다렸다가 나중에 등교 계약되면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선생님한테 애 좀 혼내달라고 해야지. 어느 세월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네. 그리고 오랜만에 간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게임 그만하라고 잔소리 듣고 온 아이, 그때가 더 짜증이 날 거예요. 매일 만나는 엄마한테 혼나는 게 낫습니다. 우리는 다시 풀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요, 꼭 기억하시고요. 어차피 이제 아이는 혼자 공부를 이참에 시작을 해야 돼요. 그거 기억하시고요. 혼자 공부를 하게 될 건데 매일매일 공부하는 습관에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공부 습관 체크하시고요. 여기에서 아이가 혼자 할 수 있는 과목이 뭔가부터 골라내시고요. 아이한테 얼만큼 공부할 수 있을지, 어느 정도 공부할 건지, 그리고 지금 좀 그 IT에 중독이 되어 있고 컴퓨터 사용 시간이 너무 길다 하는 시간들은 제한하셔가지고요. 우리 집만의 규칙 다시 정하세요. 이번 주에 그거 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막 이렇다 저렇다 계속 바뀌는 교육 정책들, 등교 정책들에 휩쓸리지 않고 걸어가시려면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어요. 혼자 공부하실 때 궁금하신 점, 어려우신 점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이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도 너무 좋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혼자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들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정말 힘이 쭉쭉 빠지는 기사밖에 없는데 그래도 우리 힘내도록 해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